예, 별세 이틀째인 현재까지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영, 탱크주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등 어록과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왕성한 경영 활동을 벌여왔던 김 회장의 일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전보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전 기자. 한 3천 명 정도가 왔다고 하죠. 지금 조문객이. 예, 지금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의 장례식장은 수원 아주대병원에 차려졌는데요. 장례식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서 소박하고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문은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재계와 정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찾으면서 어제만 3천여 명이 다녀갔고요. 네. 여기에 이제 박형주 아주대 총장을 비롯해서 장영수 전 대우건설 사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회장 등 대우맨들이 일단 민소를 찾았고요. 네. 재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송경식 CJ그룹 회장,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찾았습니다. 예.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했던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다녀갔습니다. 예. 연결식이 내일 오전 8시고요. 김우중 회장은 뭐 글쎄요. 일선에서 물러난 지가 조금 돼서 지금 젊은 분들 또는 어린 분들, 학생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김우중 회장은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네, 하나같이 훌륭한 기업인이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예. 김용호 한국GM 사회이사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여러 사업체를 일군 인물이라고 말을 했고요.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회장 같은 경우에도 차나 비행기에서 쪽잠을 자면서 쉬지 않고 일했다. 예. 그리고 엄격하지만 자상하고 직원들을 따뜻하게 챙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송경식 CJ그룹 회장도 압축 성장 시기의 대표적인 경영인으로서 경제를 빨리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고요. 황학규 롯데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우가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먼저 진출해서 기틀을 잡아주면서 롯데가 해외 진출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김 전 회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셀러리맨의 우상이고 또 신화를 썼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경영인입니다. 과거 그 웹툰 드라마죠 미생에 나왔던 그 회사 자체가 대우 인터내셔널인가요? 대우 인터내셔널을 모티브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렇게 신화를 썼다고 또는 또 그 셀러리맨의 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60년에 한성실업이라는 곳에 처음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요. 예. 7년 뒤인 1967년에 500만 원을 가지고서 대우실업을 창업했습니다. 네. 그 이후 30년 만에 대우그룹을 77조 원에 가까운 회사로 키웠거든요. 한 15,000배 정도 회사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0배요. 예. 예. 대우실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첫 해에 싱가포르에 트리코드 원단과 제품을 팔면서 58만 달러 정도를 수출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다음 해인 1968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고속 성장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1969년에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호주 시드니 해외 지사를 설립했고 이후에 뭐 인도네시아, 미국 등으로도 계속 수출을 하면서 발을 넓혔습니다. 예.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종합상사 시대를 처음 열었고요. 김 전 회장이 이끄는 대우가 종합상사 시대를 열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한국기계, 세안자동차, 대한조선공사 등 부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단기간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도 했고요. 같은 시기에 지금도 좀 생소한 에콰도르나 수단, 리비아 같은 아프리카 시장에도 진출을 선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는 이제 주식회사 대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룹화의 길에 들어섰고요. 그러면서 그 대우는 창업 15년 만에 국내 4대 재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해외 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990년대까지 회사를 계속 확장했고 국내 재계 2위까지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2위까지 올라갔던 대우그룹이 어떻게 지금 내려앉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사진들도 상당히 남겨진 것이 많은데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공장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그 경직됐던 모습, 그런 부분이 또 생각이 또 나는군요. 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김유중 회장의 책 이름이었죠. 저서 이름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패러디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김 회장이 이런 내용을 저서를 펴냈을까요? 네, 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만 성장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 김 회장 말 중에 가장 유명한 지금도 말씀하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김 회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인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본인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뭐 새벽같이 직원들과 뭐 회의도 하고 환담도 하고 이런 일화들이 많고요. 세계 경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년 전인 1970년대 이미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고 1990년대에는 헝가리나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같은 동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면서 예. 세계 경영을 본격화했습니다. 김 회장은 1년 중에 280일 정도를 해외에서 체류했다고 할 정도로 해외 경영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예. 그 결과로 90년대 초반에 2만 명 수준이었던 해외에서의 고용 인원이 나중에는 25만 명까지 됐고 수출 규모는 1998년에 186억 달러를 대우가 수출을 했는데 이게 당시 우리나라 수출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얘기만큼 이 탱크주의라는 그 모토가 상당히 강하게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남아있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이야 뭐 삼성, 그 다음에 LG가 가전제품을 아주 잘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때 한창 때만 해도 그 세탁기라든지 그 냉장고 같은 경우는 탱크주의, 탱크 세탁기 이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또 추억이 있네요. 근데 이 김 전 회장이 이 신화로만 기억이 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명함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1990년대 말, 좀 더 정확히는 이제 IMF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대우그룹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거침없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외부 차입이 많았고 부채 비율도 400%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는 이 부채 비율을 한 절반 정도로 낮추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장을 지속했고요. 그러다가 1998년에 대우차랑 제너럴모터스 합작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업어음이랑 회사채 발행 제한 조치 등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고요. 그러다가 1999년 이제 41개였던 계열사를 10개로 줄이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해 8월에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해체되게 됐습니다. 예. 김 전 회장은 그해 11월에 그 경영 포기를 선언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98년에 시작됐던 유동성 위기가 계속 악화됐고 1999년에 계열사들을 44개에서 10개를 확 줄이는 그런 고육 지책까지 좀 나왔습니다만은 좀 시기가 좀 많이 늦었었죠. 대우가 무너져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때. 또 최근에 나왔던 그 IMF와 관련된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아마 비슷한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때가 눈에 좀 선하군요. 그 김 회장의 몰락이 근데 그룹 전체의 해체로는 뭐 그 이거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김 회장의 몰락과 네. 대우그룹의 해체 이거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김 회장이 혼자 회사를 창업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는 뭐 상당히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조금 그 우울한 말년을 좀 보냈습니다. 이 김 회장에 대한 외환위기 대우 책임론이 굉장히 좀 거세졌고 검찰 수사가 또 가능성이 있으면서 해외로도 도피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때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 전 회장은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외환위기에 대한 이제 대우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외로 도피를 했었습니다. 1999년 10월에 중국 공장을 찾았다가 사라진 건데요.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 김우중 전 회장을 체포하겠다는 체포 결사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6년 가까이 이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05년에 국내로 들어왔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2006년에 징역 8년 6월과 추징금 18조 원 가까이를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김우중 회장이 받은 혐의가 21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 혐의가 가장 큰데요. 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분식회계 규모로는 가장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별 사면을 받았고 그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오게 됐고요. 그 18조 원의 추징금 가운데 한 800억 조금 넘게 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정 기자한테 물어본 그 김 회장의 몰락은 대우의 해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사실상 해체와 바로 이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갔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개인의 어떤 그 경영 역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보다는 또 이런 아픈 그런 결과를 남겼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았죠. 특별 사면을 받은 다음엔 또 계속 베트남에서 지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그 주로 베트남에서 지냈는데요. 베트남은 김 전 회장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네. 그 이유는 김 전 회장하고 베트남의 인연이 굉장히 깊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였던 베트남이 시장 개방을 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체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해외 기업들이 나서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 전 회장이 먼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대우전자 등을 진출시키면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요. 그러면서 인연이 굉장히 깊어지게 됐습니다. 예. 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뭐 오랜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할 당시에도 베트남 정부가 김 전 회장을 사실상 보호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그 말년에 좀 안경을 바꾼 것 같군요. 그 뿔테 안경과 수치 많았던 그 눈썹, 김 전 회장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우그룹이 해체된 다음에는 계열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룹이 해체되면서 계열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기업이었던 대우는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나뉘었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에 인수가 돼서 현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됐습니다. 네. 주력 계열사였던 대우자동차는 미국 GM에 매각이 됐고요. 다른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인 대우중공업은 철도와 기계 조선 부문으로 나뉘어 가지고요. 두산, 현대 등으로 각각 인수가 됐습니다. 예. 대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매각을 거쳐서 지금 유니아 대우가 돼 있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그룹으로 가서 미래에셋 대우가 됐습니다. 예. 예. 대우맨들이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이 어떤 대우그룹에 소속돼 있던 임직원들은 상당히 능력이 또 출중하고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지금까지는 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우맨들이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재사관학교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예. 현재 산업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우그룹 컨설팅을 담당하는 일을 원래 맡고 있었는데 김우중 회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34살에 임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실직을 했다가 지금의 셀트리온을 이제 대우차 출신 동료들과 만들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넘겨서 그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굴지의 기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김현중 하나건설 부회장도 대우건설에 입사해서 해외 개발 등의 업무를 지냈던 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우가 해체되면서 하나건설로 넘어가서 하나건설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외에 박영철 바이오리더스 회장, 이태용 아주그룹 부회장 등도 대우 출신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서정진 회장, 그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솔바이오텍, 그리고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박영철 바이오리더스 회장, 이태용 아주그룹 부회장.
뭐 아직 걸걸한 그런 걸출한 경영인들이 참 많군요. 글쎄요, 공과 과가 이게 교차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또 미래의 또 그 평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끌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 전 회장 같은 경우 특히 이 대우맨들이라고 하는 과거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 아주 신뢰를 많이 받고 있죠,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대우 출신 인사들은 대우세계경영연구회 같은 조직을 결성해서 예. 아직도 매년 만나고 있고요. 창립기념회 같은 행사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요. 김 전 회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것도 작년 이 행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